안녕하세요. 엘리코나TV입니다. 2020년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테슬라 시가총액이 도요타와 폭스바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사건입니다. 시가총액을 비롯해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테슬라는 전기차 산업의 독보적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차 관련 기사의 80% 이상은 테슬라라는 단어가 꼭 들어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기차 신차나 관련 제품 혹은 상품이 출시되면 테슬라를 잡으러 왔다 혹은 테슬라 비켜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고, 전기차 관련 새로운 회사가 생기거나 상장을 하면 제2의 테슬라다 혹은 테슬라를 따라잡겠다라는 문장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지난 100년간 자동차 산업에서 명함도 못 내밀었던 테슬라가 파죽지세로 치고 나가자 사람들은 기존 자동차 시장에서 과연 테슬라를 따라잡을 브랜드는 어디일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중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폭스바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가총액으로 뒤로 밀리긴 했지만 사실 매출과 판매량을 놓고 본다면 테슬라는 폭스바겐의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회사인 것은 사실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2019년 한 해 동안 2,526억 3,2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336조 2,3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을 정도로 엄청난 글로벌 자동차 그룹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을 비롯해 아우디, 벤틀리, 람보르기니와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브랜드들이 모인 독일 최고의 자동차 그룹이죠. 이 중 폭스바겐은 627만 8,300대를 판매해서 884억 유로, 우리 돈으로 124조 2,800억 원을 기록하며 폭스바겐 그룹 내 최고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비해 테슬라는 폭스바겐 판매량의 10%도 못 미친 36만 7,500대를 판매해서 2019년 매출 73억 달러로 약 8조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판매량이나 매출 규모를 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기차라는 세부적인 카테고리로 들어온다면 테슬라가 여러모로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델 S, X, 3, Y 라인업을 이미 출시하고 판매하고 있으며 로드스터, 세미, 사이버 트럭과 같은 스포츠카부터 픽업 트럭, 대형 트럭까지 신차 발표 및 예약까지 받고 있는 테슬라에 비해 폭스바겐은 지난 9월에 런칭한 ID3는 한정된 국가에서만 판매하고 있고, 최근 ID4를 미국과 우리나라에도 곧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폭스바겐은 4년 동안 전기차에 약 45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종료 후 추천 영상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스바겐의 엄청난 투자 계획에 많은 언론들은 폭스바겐이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하는구나, 이 정도 투자를 한다면 기존의 자동차를 워낙 잘 만들던 회사이니 금방 테슬라를 따라잡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쏟아냈습니다. 저 역시 그 예상에 동의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하지만 3개월 뒤 첫 전기차인 ID3가 런칭되고 행보를 지켜보니 과연 폭스바겐은 정말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 투자 계획을 밝혔을까 하는 의문점들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폭스바겐의 경쟁 상대는 테슬라가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폭스바겐과 테슬라의 시작점을 보면 양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시작점은 모델 S가 아닌 스포츠카인 로드스터였습니다. 당시 듣보잡이었던 테슬라로서는 기존의 전기차 판을 뒤집어 엎을 만한 과감한 전략이 필요했고, 그 시작이 섹시하면서도 혁신적인 전기차 로드스터였던 것이죠. 그 전략은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 이후 모델 S를 만들고 17년이나 세월을 거쳐 지금의 모델 Y까지 출시하며 전기차 업계 1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전기차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ID 컨셉 중에 무난하고 우리에게 친숙한 골프를 닮은 ID3를 가장 먼저 런칭시켰습니다. 그리고 첫 출시되었던 ID3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을 깨고 어느 하나 뾰족한 부분 없이 적당한 가격과 적당한 주행 가는 거리, 적당한 기능, 적당한 외모를 가진 평범한 전기차였습니다.
테슬라의 영향으로 인해 전기차라는 카테고리에서 발하는 혁신적인 기술이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것들은 ID3에서 발견할 수 없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엔진차 잘 만든다고 전기차 만들기 쉬운 줄 알았냐? 테슬라를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다는 등과 같은 혹평들을 쏟아부었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출고된 ID3 차량에서 엄청난 소프트웨어 버그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12V 배터리가 방전돼서 차가 뻗거나 후방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고 주행 중에 내비게이션이 멈추는 등과 같은 30여 가지의 버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 600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글로벌 탑 클래스 자동차 회사가 왜 지극히 평범한 전기차에 버그투성이인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시장에 내놓아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기차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테슬라와 달리 폭스바겐 ID3의 목표는 골프, 즉 자사 내연기관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필하여 전기차를 사도록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테슬라 모델 3, 르노 조에와 같은 타 브랜드의 전기차가 경쟁 대상이 아닌 폭스바겐 내부 내연기관이 경쟁 대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폭스바겐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EU가 정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판매한 자동차 평균 탄소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95g이 넘으면 해당 자동차 회사는 연말까지 판매된 신차 수에 초과한 이산화탄소 g당 95유로를 지불해야 합니다. 폭스바겐은 2019년 유럽에서만 176만 3,800대의 차량을 판매했는데 이 차량의 대부분 내연기관 차량이므로 올해도 비슷한 숫자의 차량이 판매된다면 2020년 탄소 배출량의 평균 예상치가 95g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10월 29일 폭스바겐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업 책임자가 유럽 배출 규제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밝혀 벌금은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벌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이 0g인 순수 전기차인 ID3를 내연기관 대신 팔아서 평균값을 낮춰야만 했던 것이죠. 만약 95g에서 1g만 초과되어도 차량 총 판매 대수인 176만 대 곱하기 95유로를 하여 1억 6,7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222억을 내야 합니다. 최소 2천억 원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소프트웨어 테스트와 안정화보다는 파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다행히도 평범하고 무난하고 버그가 넘치는 ID3는 출시 한 달 만에 부동의 1위 르노 조에를 제치고 유럽 20개국에 총 1,470세대를 판매해서 2020년 10월 베스트셀링카에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9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해 약 3개월간의 판매량으로는 170만 대의 평균을 낮추기란 거의 불가능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폭스바겐은 95g에서 1.6g이 초과된 96.6g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배출 벌금은 2억 7,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660억 원의 벌금이 가시화되었고 내부적으로 이를 지불할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차를 팔았던 이유만으로 수천억 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실은 내색하지 않고 착실히 벌금을 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탄소 배출 규정이 이토록 강화되었던 데는 폭스바겐이 주도한 디젤 게이트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제도에 불평불만을 할 수 없는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내연기관 판매량을 줄인 만큼 순수 전기차로 메꿔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테슬라와 목적은 다르긴 하지만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 확대라는 방향성은 일치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테슬라는 경쟁자이기보다는 함께 개척해 나가는 동료로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폭스바겐 그룹 CEO인 헤르베르트 디이스와 일론 머스크는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연기관만큼의 경쟁력을 가진 전기차를 다량 생산하는 것이 목표인 일론 머스크는 규모의 경제를 강조하며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비롯해 대량 생산하는 사람들을 존경한다는 내용을 배터리데이 이후에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폭스바겐이 전 세계 곳곳에 뻗어 있는 내연기관 생산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바꾸고 작정하고 물량을 밀어붙이면 오히려 테슬라가 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암묵적인 전기차 동맹은 적어도 향후 5년간은 지속되리라 생각됩니다.
제조사가 맘먹은 만큼 뽑아낼 수 있는 내연기관 차량과는 다르게 전기차에게는 배터리라는 큰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원하는 만큼 생산할 수 없고 외부에서 받아서 써야 한다면 껍데기만 찍어내는 격이 되어버린 것이죠. 헤르베르트 디스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배터리가 충분하지 않아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폭스바겐으로서는 배터리와 더불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있죠. 이미 ID3로 인해 만천하에 드러났던 테슬라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1월에 ID3에서 나타났던 대부분의 버그들은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향후 출시될 ID4에도 적용되므로 오류나 버그 문제는 일단 일단락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장기적으로는 테슬라를 비롯해 그 어떤 자동차 제조사도 배터리 수급으로 인해 치고 나가지 못할 5년 동안 전기 자동차 및 신기술에 860억 달러를 투자하고 1,700달러의 연구 개발비 중 절반을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과 같은 기술을 가속화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향후 5년 동안 연구와 투자의 결과가 잘 나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전기차의 시장 범위가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배터리의 수급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때부터는 전기차 업계의 진정한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이며 폭스바겐과 테슬라의 불꽃 튀는 경쟁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히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을 꽉 잡고 있고 세계적으로 촘촘한 오프라인 유통망과 서비스망을 갖추고 있는 폭스바겐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는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고 차도 팔아본 사람이 더 잘 파는 것처럼 세계의 시장별로 어떤 차량이 잘 팔리는지 그 어떤 기업보다도 폭스바겐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평범함, 무난함, 적당함을 가진 자동차의 파급력을 최고의 무기로 가지고 있는 폭스바겐으로서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대체하고 시장 전반을 형성하기까지 버티면 다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 사이 테슬라와 다른 제조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에 향후 전기차 시장을 포함한 자동차 시장은 기존의 판을 유지하려는 이와 그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는 이의 싸움이 꽤나 볼만할 것입니다. 업체가 경쟁을 하면 소비자로서는 선택지가 많아지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는 것이므로 환영할 만한 요소입니다. 과연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더 활짝 웃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일레코나TV였습니다.